어차피 인력 절감이나 또 사과의 그 품질 향상이나 수량 증대를 위해서는 평면형 수용으로 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이 관리적인 차원이나 이제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이 단과지형은 가급적이면은 수평형 2D가 맞는 것 같고, 장과지형은 요거는 잘 안 맞고 어떤 그 다축형 재배로 가는 것도 어떤가,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거, 안녕하세요. 한국 사과 평면 다축협회 조재상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나 이제 또 사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 수평형 2D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계획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 그 일반화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는데, 오늘 제가 우리나라 이 수평형 2D 1세대 우리 그 충남 다축 사과 연구회 김정도 회장님 과수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회장님은 사실은 이 다축이나 또 이 수평 2D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9년 차입니다. 회장님, 이게 9년 차 MB. 네. 회장님 처음에 수평형 2D 할 때 거의 없었죠. 하신 그렇죠. 분들이. 저도 9년 차는 거의 여기밖에 그 전에 하신 분이 낮게 해가지고 네, 예천. 예천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 빼고는 아마 여기가 거의 가장 오래된 과수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 시청자들하고 그 이 수평형 2D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오늘 그 좋은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큰 지식은 없고, 예. 먼저 접했다는 거, 예. 그거 하나뿐이고, 또 그 대신 저희들이 제가 해가면서 잘 가는 쪽보다는 예. 실패 안 하는 쪽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겪어가면서 애로사항을 좀 덜 느끼는 게 빨리 이렇게 접근이 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건 MB고 품종은 MB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 거리는 지금 3m로 심어 놓으신 거고, 그리고 이 열가는 2.5m.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지금 몇 단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뉴질랜드에서 들어올 때는 8단으로 해갖고 왔는데, 예. 저는 이게 세장방충으로 할 적에 이 고를 높여봤어요. 예. 근데 위에서 따는 게 계산상으로는 숫자를 더 따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는 제 거가 다 안 되더라고요. 아, 하느님하고 동업을 하면 비율이 훨씬 더 하느님이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높이면 높일수록 일하기 어렵고 인건비 더 들고 하는 거를 해소하려면 차라리 단을 조금 낮추는 게 쉽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7단으로 이렇게. 7단으로.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수영 구성하는 거는 회장님한테 하나하나 계속 물어보고요. 일단 여기는 지금 70으로 가장 아래는 70이고, 거기서 여기는 50, 50, 그 다음에 45, 45, 그 다음에 40, 40, 쭉 40, 이렇게 40, 40 이렇게. 이제 이쪽 밑에가 이제 한 50으로 한 거는 이제 일조량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준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10%에서 20%를 넓혀준 거는 예, 이제 이 수고가 높아질수록 예, 예. 다음에 있는 골에 영향을 끼치니까 조도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햇빛이 더 들어가게 조금 넓혀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고, 예. 그럼 또 이걸 더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또 높이가 높아져서 그렇죠. 또 어차피 이 높이만 높아지는 게 옆에 저쪽- 것도 높이를 줘서 예. 또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예. 이걸 더 넓히지는 않고 50으로. 네. 여기 45라고 45. 했습니다. 45. 그 다음에는 40. 40. 어떤 데 보면은 또 이 위쪽에는 거의 35 정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위로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해가 잘 비치니까 조금 좁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예. 올 40 이렇게, 아, 전체를? 예, 그렇게 네. 그렇게 한 데도 있고. 근데 저도 지금 저희 집 과수원이 이렇게 기울기가 동서로 기울어져 가지고 예, 예. 배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요게 조금
해하고는 영향이 조금 적어지긴 했는데 예. 실제 이걸 해보니까 배수 관계를 조금 기술적인 거를 가미해서 해결을 하고 예. 남북으로 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남북으로. 네, 남북. 해가 그러면은 이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 골 사이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갖고서 예.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 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게 맞지. 예. 이 배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 게 나중에 보면 꽃 피는 것도 오른쪽과 왼쪽이 틀려지고 아. 두 번째는 일할 때도 이쪽은 착색됐을 때 일거리가 많은데 이쪽은 일거리가 적으니까 사람 배치하는 것도 예. 이런 문제도 또 생기더라고요. 아, 그런 데가 또 영향이 끼치네요. 품질도 떨어지고 이쪽이. 예. 그러면 사과는 100% 햇빛 농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남북으로 심고 배수 관계를 기술적인 걸로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형이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배치가.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쪽에 시작하는 지점에 나무를 하나 뽑으셨던데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그러신 건가요? 저 끝에. 지금 이 열간이 좁은 생각을 안 하고 예. 4m 일찍에는 열간이 넓으니까는 차가 회전을 해서 90도를 안 꺾어도 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좁다 보니까 저쪽에서 회전하는 데서 90도를 꺾어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욕심 때문에 한 나무를 더 심겠다고 최소한 차 다닐 SS 다닐 것만 해놨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런 게 시행착오지요. 예. 이거는 아니고 지금 또 다시 과원을 저쪽에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스마트 기계화 한다면 예. 이렇게 되는 게 빨리 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과원을 새롭게 전개를 해놔야 예. 우리가 앞으로 인력이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게 저격기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과연구소에도 물어보면 예. 저격기가 마력수도 제일 크고 예. 예. 저 길이나 높이도 제일 높은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저 끝에 공간은 몇 미터를 확보해야 된다고? 지금 그 저격기가 4m 20이니까 예. 5m 정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근데 거의 우리 사과 심어 놓는데 가보면은 한 나무라도 더 심으려고 5m까지 확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예. 한 줄에 예. 나무 한 하나 빼면 되는 거예요. 한 주만 안 심으면 이게 지금 3m씩 해놨는데 예. 한 주만 안 심으면 그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수 영농을 해가면서 이 고를 하나에 1년에 농기계가 몇 번이 다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 그럼 최소한 50번이 다녀야 풀 깎는 것부터 그렇죠. 방제, 예. 그다음에 뭐 운반차도 다닐 운반차 거고. 있고, 예. 그다음에 고소차 다니고. 사과 따야 되고 예. 해갖고 50회가 다녀야 된다면 그 50회를 조심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기 성능을 발휘해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래도 해놓은 효율적이다. 게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일단 저 끝에 간격은 5m를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기계화나 이런 걸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수영 구성을 지금 9년 차로 잘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의외로 그 수평형 투기로 심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매일 통화하는데. 근데 이제 묘목을 올해 심어 놓고부터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수영을 잡아야 하는지가 이제 애로사항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최근에 그 청주에 그 미원면에 갔다 왔는데 수평형 투지로 하려고 올해 묘목을 심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그 특지들을 다 안 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안 쳤습니까? 이걸 첫 해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한 2단, 뭐 많으면 3단까지, 2단까지는.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너무 굵어질 텐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과나무의 이제 자라는 특성을 예. 이해하고 간다면 예. 지금 제가 처음 사과나무를 심을 때부터도
주간과 곁가지를 3대 1로 맞추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간이 곁가지를 통제할 수 있으려면 초짜는 세력이 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간은. 네. 예. 그리고 세력이 세기 때문에 얘가 그거를 이기질 못하고 따라가는 거고. 예.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이 나무를 키워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첫 해에는 사과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과가 달린다고 해도 20개나 30개를 넘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달아놓으면 이 이후에 우리가 완성을 했을 때까지 기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처음에 20개나 30개를 사과를 수확한 게 나중에 가서 누적되는 양으로 보면 훨씬 오히려 손해가 손해다. 나는데 예. 그거를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물론 돈을 더 주고 묘목을 특묘를 사서 아까우니까 그렇게 예.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저기 단과지 계통은 예. 가지를 전부 제거하고 예. 그 다음에 봄에 다시 제거를 해도 다 제거하고. 3년 차에 가면 그 2년 차에 나온 가지를 유인을 해서 예. 사과를 다르면 약 50개 정도는 달리더라고요. 3년 차에.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액화성 예. 과일이 되는데 예. 실제 이게 과일이 정상적으로 다 될 수 있더라는 거죠. 단과정에 대해서 지금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다고 되고 그때는 벌써 키도 거의 목표 거의 인근까지 다 이제 가득하죠.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연도에 나오는 가지를 가지면 4년 차나 5년 차 가지면 수형은 거의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이제 그분은 첫해 요거를 이제 1단, 2단까지 받으면서 이제 나무를 키워간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첫해 묘목을 심으면은 그 심자마자 네. 특지가 하나도 없이 다 잘라라. 그렇죠. 그리고 키만 키워라. 그리고 이제 2년 차 봄에 또 특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잘라라. 그렇죠. 2년 차 봄에도 이제 다 자르면은 다시 이제 특지가 나오는 거를 2년 차 뭐 한 8, 9월 되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옆으로 가겠네요. 아니 그렇게 그거 한 번에 그냥 나중에 3년 차에? 아니 3년 차 봄에 해도 되고 예. 2년 차 말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2년 차 이제 뭐 9월 정도 네. 갔을 때. 그러니까는 정리를 다시 하면은 1년 차에는 특지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자르고 네. 키만 키우고 2년 차 봄에도 일단 나오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2년 차에 계속 나올 거니까 요게 이제 나온 것들 가는 것들 나오면은 이거 가지고 한 9월경 그때 일시에 받을 수 있는 단까지 한 번에 받는다. 네. 묶어주고 그죠? 그런데 지금 뭐 여기서 키만 키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2년을 자르면 자동적으로 얘가 3이 돼요. 예. 그리고 그 나온 거가 1이 되고. 아 이제 굵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주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대 1을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 거를 예. 그렇게 하면 키도 커지지만 자연스럽게 맞춰져서 예. 나중에 반발을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제 특지묘를 사왔을 텐데 네. 단과지형에 한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를 1년 차하고 2년 차 봄에 다 잘라버리면은 네. 꽃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꽃이 필요가 없지요. 네. 2년 차에 착과를 아예 안 시키는 네. 겁니까? 하나도. 네. 그러면 2년 차에 이제 차에 특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축을 이제 9월경에 이제 묶어주는데 그 묶어주기 전에 꽃이 오나요? 그러면 3년 차에 쓸 꽃이? 아, 3년차의 꽃은 예. 액화예요. 이게 저 여기서 표도 다 액화예요. 예. 액화인데 표가 안 나요. 그냥 눈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봄 되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음. 그런데 그거를 갖고 그때는 전부 다 액화기 때문에 예. 정상적으로 3다일, 4다일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런데 그 4년 차부터는 이제 액화면 여기서 다 사과가 달렸던 데서 정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신초도 다시 또 더 크고 예, 예. 그때는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예. 갔을 때는 이게 액화가 정상적으로 사과가 안 돼요. 예. 크기가 정화들이 이제 정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정화만 가져도 음. 수확할 수 있는 꽃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단과지형, 뭐 이지풀이나 이런 단과지형에 대한 수영 잡는 거고,
의외로 그 후지개통을 이렇게 심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장과지형을. 근데 이거는 또 이제 개념이 또 달라져야 그렇죠. 되겠죠. 이걸 다 잘라버리면은 생식성장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게 또 늦어질 거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제 후지개통 장과지형을 심었다고 하면은 올해 이제 심었어요. 묘목을. 수평 투디로 하려고.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장과지형은 추천 안 하시죠? 지금 수평 투디로. 그렇죠. 공부를 더 하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 말씀은 경험상으로 단과지형이 맞다. 그 수평형 투디는. 근데 굳이 지금 이미 이제 후지개통을 수평형 투디로 하려고 심어 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1년에 이제 묘목을 심었어요. 후지개통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좀 굵은 것들은 정리를 다 하는 게 맞고, 네. 막 손가락만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가지들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과지형하고 장과지형의 1년차 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죠? 그거를 안 남겨놓으면 예. 얘처럼 그렇게 2년 그게 하나도 없다면 2년차에 가갖고서 새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새 가지를 받아갖고 그거를 유인을 해놓으면 3년차에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죠. 안 열리는 상태로 예. 1년을 그냥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사과나무가 큰 게 그 이후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수세 잡기도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그 수세를 잡는 거를 사과로 해갖고 잡아야 정상적으로 안정화도 시키기가 쉽고 예. 이런 게 되지. 여기다 뭐 이 억제제를 준다든지 음. 단건을 한다든지 이렇게 갖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덜 겪으려면 이때 가갖고 여기에 안 달리는 사과만큼을 여기에 달아놓는 거죠. 빈 공간에서라도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이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축도 예. 테이블 축지를 맞습니다. 두어가지고 예. 그 노력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다축에서도 이제 이 장과지형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측지를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2년차, 3년차에 그게 많이 그렇죠. 붙이거든요. 2, 30개씩 달리게. 예. 근데 이제 단과지형 같은 경우는 굳이 테이블 측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네. 여기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많이 헷갈려 합니다. 네, 아예 헷갈리는데 지금 공부가 덜 돼서 그래요, 다들. 예. 저도 지금 그래서 저희 집도 하는 게 전부 단과지만 갖고 가요. 예. 그래서 이 수평형 2D는 그 세력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급적이면은 단과지형으로 추천을 하고, 네. 근데 만약에 후지개통 장과지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단과지형은 심자마자 모든 그 손가락만한 측지까지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가면 되고, 근데 이제 장과지형은 굵은 가지는 제거를 하되 꽃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손가락만한 거 이런 작은 측지들은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꽃눈을 받아가지고 2년 차에도 약간 달고 3년 차까지 끌고 가면서 세력 조절을 하는 목적으로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거를 안 하면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구지로 가려고 유인을 해놓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과대지가 예, 그 과일이 안 달리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렇죠. 보통 뭐 60cm, 70cm. 예, 그게 과대지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과대지로 가기 전에 벌써 도장지로 변해서 그렇죠. 여기에 꽃을 착생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하면 나중에 가면 오히려 왜 이 수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게. 스텝이 엉키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품종에 따라 가지고 이 수평형 2D의 초기 1년차, 2년차 관리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게 장과지형이건 단과지형이건 똑같이 관리를 했다가는 3년차에 이 착과를 많이 시켜가지고 세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후지 같은 경우에는 2년 차에도 여기에다가 착과를 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생식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데 후지개통을 심고 나서 하나도 안 남기고 측지를 다 잘라버리면은 2년 차에 벌써 착과를 못 시키는 세력 잡기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내가 심고 있는 이 나무가 단과지형이냐 상과지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관리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회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품종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대목도 문제가 돼요. 아, 예, 예. 아, 여기는 대목이 뭡니까? 지금? 여기는 M9. 예, 나인이고. M9인데 예, 굳이 지금 이제 냉해가 심하게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는 이제 26 대목으로 예, 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 9하고 26하고 하면 한 20% 이상 세력이 세지지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도 후지를 가지고 하신 분들 중에 9으로 한 사람들은 고생을 더 하고 있어요. 26으로 한 사람들은 아, 고생을 예. 더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거 26으로 하면 이게 무조건 2m나 2m 50, 뭐 3m 이게 아니고 그 나무의 특성에 맞는 거리를. 제식거리를 예.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부가 조금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26으로 하면은 좀 더 넓게 네. 심고 나인이면은 뭐 좀 더 좁게 심거나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그러니까 뭐 이지풀은 뭐 몇 미터로 심어라 이게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토양 상태나 대목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제식거리도 결정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MB 품종인데 3미터로 심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금 꽉 찼잖아요. 예. MB는 사실은 이게 흔한 품종은 아니잖아요. 이게 계약해가지고 함부로 보급도 못하는 품종이잖아요. 세력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꽃이 많이 피는 품종이니까 예. 그 세력이 그렇게 막 과분무해갖고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오히려 그 세력이 약해지는 게 문제가 있었지. 오히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요거를 이제 2년차 봄에 특지를 또 날리고 이제 그해 이제 큰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잡아두는 거 아닙니까? 이때 어떤 뭐 원칙이나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축 이제 만들 때. 가지를 제거를 하면 예, 예. 이게 과수원 설계를 할 적에 이 단은 벌써 결정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시설도 다 돼 있고. 예, 예. 시설 다 돼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나오는 거는 나무 마음이지 우리 그렇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특지 발생제 받습니까? 2년차에? 그러니까 제일 하단 가지가 여기 위치에 맞는다고 하면 예. 약 손톱만큼 기부를 남겨놓고 자르고 나머지는 전부 싹 제거를 하고. 아, 하단에는 그 그루터기를 약간 남기고 그렇지. 잘라라. 왜냐면 하단부 가지 받기가 조금 쉽지를 않아요. 아, 어떤 예. 품종은 아예 잘 안 나오는 품종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예. 이런 식이 되지 않게끔 아, 거의 수평으로 가게 예, 이렇게 안 수평이나 가고. 수평 이하 여기서 10cm 미만에서 아, 나오게. 이 정도. 이 정도. 그렇게 갖고서 하면 유인할 때 어떤 품종이 됐든지 찢어지거나 이러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안 하고 위에서 하면 어떤 품종은 잘 찢어져요. 이지풀 같은 거는 그냥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찢어져버려요. 이지풀이라고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밑으로 가면은 찢어질 우려가 네. 있다. 그래서 밑에 한 10cm에서 위로 가는 게 낫다. 가지를 다 쳐버렸으면 예. 가지가 요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게끔 10cm 내에서 나올 수 있게끔 뭐 가지 발생제를 예. 처리를 하든지 예. 그게 안 된다면 아상 처리를 해서라도 해놓으면 그거는 첫 해부터 해야 돼요. 첫 해부터. 아, 첫 해에 안 나오면 다음 해라도 나올 수 있게끔 예. 요 유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만 제대로 발생되면 충분히 수영 구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 요렇게 되면 뭐 무슨 문제가 되냐 하는데 요렇게 되면 요 간격이 좁아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광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통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 가능하면 옆에서. 그때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예. 심어놓고서 예. 어릴 때는 그때는 별로 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거 신경 써주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충분히 뭐 가지 많이 나오고 그 대신 연차지에 가면 예. 조금 이렇게 굵은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 거는 가지를 두고 쓰지 않는 게 나중에 수세 관리하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이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연차 변환부 바로 밑에서 나오는 가지는 굵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 수평축을 받을 때 연차 변환부 바로 밑에 있는 거는 가급적 쓰지 말고 그 밑에 거를 쓰거나 위에 거를 쓰거나. 왜냐하면 지금 요것도 이제 9년 차인데 그 아래부터 위에까지 그 수평축의 굵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밑에 먼저 받고 한다고 했으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굵어져 있을 얘랑 거라고. 똑같았어요. 예.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 쪽이 오히려 약해질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에 2년 차 가을에 일시에 다 그 축을 완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더니 지금 위에까지 아래서부터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요게 여기서 이제 1.5m가 나간 건데 여기까지 요거는 그 첫 해에 다 갑니까? 그 2년 차에? 볼까요? 그러면 이게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그 다음에는 다 갈 수 있어요. 3년 차에 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받아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나무 세력이 엄청 세야 되는데 예, 그렇게 세게 관리를 안 하니까 보통 2번이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예.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면서도 이제 사과 달아가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상부의 거는 아직도 못 간 것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까지 갈 때 이제 이 수평축을 이제 2년 차 그 한 가을쯤에 늦여름쯤에 이제 이렇게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축에 대한 수평축에 대한 관리에 어떤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꽃눈을 계속 만들면서 가야 되니까. 아니요 만들지 않고 예. 꽃눈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예, 눕혀 있으니까. 눕혀져 있는데 그게 다 액화가 전부 꽃이 펴요. 예, 이게 홍로 계통이 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저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꽃이 너무 많이 네. 달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오른쪽 왼쪽 해갖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지만 남겨놓고 예, 예. 눈을 다 제거해야 되죠. 아,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아갖고 이게 성장을 못하거나 예. 또 적과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갖고 한번 쭉 이게 이제 써먹고서 잘라버린 가지인데 예. 이렇게 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렇게 먼저 받은 가지가 예. 이렇게 쓸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 왜 이게 너무 길어갖고 예, 예. 그리고 꽃이 너무 멀리 생기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할 적에 예. 제거를 해가지고 왜 여기 사과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냐고 했는데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 13개만 달리면 돼요. 근데 13개만 달리는데 여기 하나에 하나씩 다 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저걸 제거를 못 하는데 예. 이거를 제거를 해서 내년도에 쓸 가지를 여기서 만들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 나온 게 이게 내년도에 쓸 예. 과대지를 만드는 거고 예. 그렇게 해도 여기서 저까지 내가 달아야 될 충분하다 이거는. 예, 그러면 이게 항상 10%, 30%, 20%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예. 항상 젊은 꽃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걸 잘라갖고 새로 갱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뭔가로는 젊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들어 주려면 여기 다 사과를 달려고 하지 말고 예. 몇 개의 축을 과대지를 계속 제거해서 새로 받아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늙은 과대지를 잘라서 젊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네. 예.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는데 대부분은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안 나올 정도 되면 나무 수세가 너무 약한 거지. 그렇죠. 예. 이게 저 어느 정도 수세만 유지하면 자른 데가 다 이게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자를 때 가능하면 이게 이제 베벨 커팅이라고 하죠, 베벨 컷. 예, 옆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위쪽에서 나오는 게 도장성 가지가 돼요. 그래서 아래쪽이나 옆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도장성 가지가 안 나오게끔 일을 전정을 할 적에 하면 예. 여기서 나오는 가지가 약하게도 나오지만 도장성 가지가 안 돼서 2번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쪽에를 등 쪽을 제거해 버리고 예. 밑에를 남겨놓은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농사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수평 축에서 예. 특지들이 위로 가려는 경향들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이렇게 가면은 유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안 해도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예. 이거를 갖다 도장지를 유인해 갖고 쓰려고 안 하고 요거는
조금 더 있으면 요 손으로 뜯을 수 있을 때 대충 다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죠. 이거. 아, 근데 이것도 그 단과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장과지형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또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과지형이 지금 첫해 꽃눈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예, 그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과지형이면 이게 올라가면 유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과지형. 그러니까 지금 저 뭐가 많지 않다면, 예, 꽃이 많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 회장님 말씀이 후지개통은 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이 그 수평형 2D로 하려면은 우리가 일이 좀 줄어들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장과지형을 하면은 일이 그만큼 많이 안 줄어들죠.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집을 가보면 이 꽃눈 숫자만큼 추를 다루는 집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 일이 많아지는 거죠.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단과지형 중에서 수평형 2D로 하는데 가장 적합한 품종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국내 육성 품종이 대부분 혈통이 가뭄, 홍로 쪽 가뭄, 하고. 홍목로를 이제 혈통으로 가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큰 어려움 없이 다 할 수 있고. 뭐 이지플이건 감홍이건 홍로건 다 적합한데 후지개통이 조금 덜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딱 한 가지 후지 계통인데 예.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예. 품종으로는 그 하나가 그 제일 속을 썩이는 거죠. 후지가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평형 2D로 하시면은 가급적이면은 후지개통보다는 단과지형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착과가 됐을 때 그 색깔을 내기 위한 뭐 별도의 작업이나 이건 안 해도 다 색은 잘 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전정으로 해결을 하는데 예, 이거를 해서 일손이 절감된다는 거는 딴 것보다는 아마 전정의 영향력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예. 이 사과나무의 전체를 비중을 놓고 보면 전정이 한 80%는 차지하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꼭 가지를 자르거나 섞거나 이런 거 이것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유인, 예, 그다음에 착색,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병충해 예. 뭐 이런 것도 다 전정 영역인데 실제 전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커버를 해야 되려면 우리가 일손이 어디서 주느냐를 보면 예, 실제 요 라인에서 오른쪽으로 20cm, 예, 왼쪽으로 20cm 예. 넘는 가지는 거의 다 제거를 했어요. 지금. 20cm. 예. 그러면 20cm를 제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밑에 그늘을 안 주기 위해서. 이게 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죠. 아래쪽에 영향을 모자 미치겠죠. 태양처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착색 관리는 크게 안 해도 된다고 보고 또 이렇게 6월 달에 6월 초에 6월 말이나 6월 초에 도장지 나오는 거는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거고 그 나머지는 일부러 착색 관리를 하려고 뭐를 하진 않고 뭐만 하느냐면 잎에 딱 붙어 있는 거. 예, 예. 딱 붙어 그리고 또 이게 사과가 달리면 옆으로 달리는 게 이렇게 늘어져요. 이렇게 예, 사과가 예. 달리면. 예. 그럼 그게 사과에 닿은 것만 저격도 해주고. 저격해 주는 거지. 실제 실제 저런 세장방식처럼 막 입을 싹 다 걷어내다시피 하는 이런 아니, 거. 제가 봐도 햇볕이 의외로 잘 들어요, 보니까. 그죠? 물론 이제 이게 더 무성해지겠지만은 이 공간이 그래도 좀 넓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20cm를 넘기지 않게 예, 이게 늘어져서 이렇게 되는 그것도 있고 앞에 그른을 만드는 것도 있고. 예. 이게 작년에 몇 개 착과하셨습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가 60톤 3,000평에 60톤을 계산해 갖고 지금 180개 얘기를. 이 한 나무에서 180개. 그러면 13개에서 14개 달리면 한 축에 13개 개 했을 때 180개. 이게 무게가 몇 그램 지금 정도? 사과는 기본 300g. 300g. 그러면은 3이 거의 새싹 단 거네. 그러니까 거의 60톤 되는 거죠. 그렇죠. 새싹 단 거잖아, 한 나무에서. 돈 많이 버셨겠는데. 아이, 돈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끝까지 가갖고 그 환경적인 기후 환경 이런 거를 견뎌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병해충 방제 같은 거, 열과
열과. 이게 작년에 열과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농사 지어놓고서 그게 열과가 되니까 속도 상하고. 열과 오기 전에 빨리 수확해버려. 그래서 이게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에 일주일만 빨리 수확하면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그냥 수천만 원 손해 보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 작년에 심어 놓은 이지풀 밭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2년차 관리 요령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영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회장님께서 한번 또 이 초보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언할 게 있으시다면은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이제 장점은 나무는 원래 몇 가지 규칙이라거나 법칙이지. 예. 정부 우세성이 있고 예. 또 그다음에 기부도 정부 있고. 우세성이 이제 방해를 받으면 이제 기부 우세성이 예. 강해지고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옆으로 눕히면 꽃이 잘 생기는 예. 리코메 보시고 예. 또 지하부 지상부가 맞아야 된다는 TRU. TR율도 있고 예. 그 TR율이 맞아지면 CN율은 자동으로 맞아지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런 게 모든 게 다 나무의 특성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예.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걸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수영 중에 지금은 이 수영을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인력은 없지, 예. 또 경비는 많이 나오지, 또 소비자들이 품질 요구도는 높아지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이래서 외국부터 이런 게 와 있는데 예전에 부터도 이런 수영이 이 조경에서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런데 산업적으로 이제 산업화 되는 쪽으로 간 게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이제 다축하고 이런 게 여기 이제 농업에 예. 활용이 되는 건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차피 회장님도 그 충남 다축사과 연구회 회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수평형 투지는 이제 축이 수평으로 가는데 그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판단하신다면은 뭐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이거를 해서가 아니라 예. 이게 나무의 자라는 특성을 거의 어기지 않고 간다는 거죠. 정부 우세성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TR율을 예. 리코메 법칙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꽃눈도 잘 오고. 그렇죠.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단지 이제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품종 선택이나 이런 게 조금 가만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럼 이렇게 뭐 이거 뭐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 단과지형은 수평형 투지가 더 맞는 것 같고 장과지형은 다축으로 또 그 투지 계통을 또 많이 권장도 하거든요. 다축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조금 뭐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투지 계통으로 하려면은 다축으로 가고 저도 몇 분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예. 있어요. 투지로 하려면은 단과지형으로 하고 이렇게 물론 뭐 이게 이제 검증된 건 아니니까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경험상으로는 그런 쪽으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다축도 단과지형이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후지라는 이제 그 품종의 수요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후지는 꼭 갖고 가잖아요, 보통. 그렇게 한다면은 후지는 이거보다는 다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맞게 정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고 또 저희들 생각을 종합해 보면은 어차피 인력 절감이나 또 사과의 그 품질 향상이나 수량 증대를 위해서는 또 평면형 수영으로 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이 관리적인 차원이나 이제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이 단과지형은 가급적이면은 수평형 2D가 맞는 것 같고 장과지형은 요거는 잘 안 맞고 어떤 그 다축형 재배로
가는 것도 어떤가.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건 또 학자님들이 또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자, 회장님 그러면 한번 그 작년에 심어놓은 이지풀로 가가지고 그 1년차 관리하고 2년차 관리를 한 번만 좀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이제 회장님 이게 작년에 심은 이지풀 네. 수평형 2D로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도 한 2.5m? 여기 제식거리가 2m죠. 2m입니까? 2m 한 2m를 하게 된 거는 이것도 해거리를 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그래요. 이지풀. 그래서 이제 해거리를 조금 방지한다고 하면 과다하게 착과를 안 시키려면 조금 좁게 하고 적과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예. 이런 생각으로 갖고 가고 이제 2년 차가 되면 예. 1년 차에 여기다 아상 처리를 하거나 뭐를 해서 이렇게 가지를 나오게끔 해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님들 중에서 수평형 2D로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1년차 관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년차 관리를 이 2년차 나무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심고, 묘목 심고, 다 잘랐죠. 네. 가지 하나도 없이, 직지. 이게 이제 단과지형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만 한 것도 빠지지 않고 다 잘랐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작년에 여기까지 큰 거예요. 원래 갖고 왔을 때 묘목 키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연차지. 예,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에 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크면 저 위에까지 가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봄에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2년차 봄에. 작년에 가지를 다 잘랐을 때 예. 이거 그루터기를 놓고 자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여기. 이렇게 그루터기를 놓고 자르라고 해갖고 그루터기에서 나왔어요. 예, 요 밑에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루터기를 놓으면 예. 눈만 삼겨갖고 이렇게 해갖고 올해 크면 충분히 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고서 나머지는 그냥 다 방임한 거죠. 올해 3월에 봄에 전정을 한 번 더 하신 거죠. 네. 여기 작년에 나왔던 거. 지금 자른 거는 이제 다 잘랐고. 이게 다 자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차 봄 전정 때도 가지가 나온 거를 다 제거합니다. 이 주간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고 이 단에서 가능하면 10cm 내에 아래쪽. 가지를 받으려고 요거를 남겨놨지. 요게 이렇게 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이 위에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다 이제 없애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필요 없어도 없애면 안 되고 예, 요 위에는 가지를 밟기가 불편한 게 뭐냐면 얘하고 새로 나오는 가지가 3대1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건 나중에 가서 하고 이 단하고 단 사이에 있는 것도 아주 이 비율이 안 맞는 거 이외에는 예. 그냥 둬야지. 첫째는 입수가 부족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아. 터전이 없다는 거죠. 이건 몇 월까지 돼버려두는 거예요? 가을까지. 가을까지. 그래서 내년 봄에 그때 여기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그때 잘라버리고. 다시 그러면.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놨다고 해서 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가지만 가져도 사과 착과량을 충분히 착과시킬 수 있기 충분할 때문에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 그럼 이제 2년차, 지금 2년차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에 이제 그 그루터기 남기고 잘랐던 거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써먹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불필요하지만은 이 입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고, 네. 지금 자르면 안 되고, 네. 이제 올 가을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축 이제 묶어줄 거 아닙니까? 올 한 9월쯤 묶어주겠죠? 9월이나 내년 봄에. 예, 9월이나 내년 봄에. 그러면서 이제 내년 봄에 전정할 때 이 가운데는 다 제거한다. 그죠? 2년차 관리도 뭐 할 게 별로 없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예. 가시가 나오게 그것만 해줘. 아상 처리하거나 이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뭐 이드로를 바르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것만 바뀌면. 근데 가지는 뭐 넘쳐나네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단가지의 장점이 이런 부분은 아주 장점이죠. 예. 2년 차에 그럼 할 일이 착과는 단과정을 아예 안 시킬 겁니까? 그러면 다 따버리고
만약에 이게 후지개통이라면 몇 개 착화시키게? 후지개통은 아예 생기질 않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조그만 거 남겨놨으면 거기에서 이제 90 아니 피었겠지. 그 이제 거기서 무식 생기는 게 아니고 조금 가늘기만 하면 후지는 이렇게 짧게는 안 생겨요. 예, 가늘어도 길게 생기지. 예. 그런 건 남겨두어서 거기에서 꽃이 착상되게 해야 되는 거는 남겨둬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이후에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못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따에 버려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꽤 많아요 숫자가. 예, 꽃 피는 대로 지금 이 적화제가 꽃이 핀 거는 효과가 있는데 안 피면 예. 효과가 없잖아요. 아직 적화제 뿌려놓은 겁니까? 네. 오늘 적화제를 일단 뿌려놓고 예. 또 이제 한 3일 있다가 다시 뿌리고 다시 해갖고 이 액화 다 필 때까지 그렇게 해주면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 순나방도 노린재도 예, 뭐 예. 이런 거를 같이 같이 해주면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관리는 똑같이 해야 해야 돼요. 돼요. 예. 왜냐면 순나방 네, 한번 다 먹으면 따먹어버리면. 15일 정도 그러니까 늦어지니까. 어쨌든 올해 이제 키를 키워야 되니까 네. 올해 크면은 저 위에까지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그 나무 크기에 크는 거는 나무가 알아서 해야지. 뭐내 욕심 갖고서 그거 다 키우려고 하는 거는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충남 제산인데요. 우리 그 사과 수평형 2D의 선구자, 정말 선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 농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 우리 그 충남 다축 사과 연구회 김정도 회장님과 수평형 그 2D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 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오시라고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